안녕하세요. 2022년 2월 20일 일요일 아침 10시 10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 찾고자 하십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쳐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대응했던 종목이 대원제약입니다. 계속해서 대원제약이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이 위드 코로나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된다 그러면 가정의 상비약으로 콜대원 같은 감기 치료제 이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큰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고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원제약에 엄청나게 지금 쏠려 있습니다. 대원제약 금요일 날에는 조금 빠졌지만요. 더 큰 상승을 위한 이러한 그 움츠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시초가 핫이슈에서는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한시 무렵에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종가 매매로 대응했는데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투심이 굉장히 살아나고 있는 이 대원제약이고요. 이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 다음 주에도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고 또 리오프닝과 관련해 가지고 호흡기 제품들이 많이 생산하고 있는 대원제약, 올해 위드 코로나 전환 시에 대원제약의 호흡기 질환 매출이 이렇게 회복이 돼 가지고요 실적 개선이 가파르게 상승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콜대원 생산 가동률이 공장 가동률이 완전 그 24시간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교대로 향후 초과 실적이 발생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대원제약 관심 있게 보시고요. 대원제약이 그 감기약 중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원제약의 흐름이 이와 같이 좋은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우리가 또 월요일 날 관심주로 대원전선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관련주고요. 윤석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에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지지율이 나오지 않지만요. 지금 마지막 한국 갤럽 조사 결과 이 이재명보다는 거의 뭐 7% 이상 10%대까지 지금 오차 범위 밖에서 윤석열이 지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관련주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대원전선, 우리가 또 종가 매매로 가져간 대원제약 헷갈리지 마시고요. 대원제약은 종가 매매로 우리가 가져간 거고요. 대원전선은 새롭게 월요일날 관심주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의 강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대원전선과 같은 관련주들, 윤석열 관련주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대원전선은 광케이블이라든가 그리고 동선 이러한 그 전선을 개발하고 납품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더 큰 상승이 월요일날 또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대원전선 관심주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 가지고 하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상승을 도모하려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러시아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사이에 이러한 그 폭격, 갑자기 목요일 날 1시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아래로 쭉 떨어졌습니다.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상승하거나 하락하던 이러한 그 주가가 급등락을 갑자기 하는 경우에 이럴 때를 변동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변동성 굉장히 심했습니다. 금주에도 마찬가지로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우크라이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한 주간을 또 이렇게 치고 왔다 갔다 우리 시장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2744, 4땡으로 이렇게 2700에서 끝났는데요. 금주에도 2700선 밑으로 2600선을 깨고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2700 전쟁의 소식이 약화된다 그러면 2800 위에서도 이렇게 그 코스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가장 큰 지금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증시도 내일 굉장히 변동성을 가질 거고요. 우리 지금 증시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하고 있고요. 매수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관망세로 돌아서고 어느 정도 투심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금주에 또 한 주간도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이 관련주들 관심 있게 지금 보는데요. 먼저 리오프닝 관련주들 관심 있고 제가 월요일 날 대응할 만한 종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소주 출고가가 지금 상승하면서 식당에서 이제 6,000원의 소주를 마셔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하이트 진로 주류 위드 코로나 관련주고요. 소주가 인상과 관련해서 하이트 진로를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하이트 진로, 그리고 펜 오션과 같은 해상 운임과 관련된 수급이 역대급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이러한 수급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펜오션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 인상과 관련된, 인플레와 관련된 이러한 그 우려보다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난주에 한 주의 이슈였는데요. 이번 돌아오는 주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엄청난 이러한 그 지정학적 리스크로 우리에게 다가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친러 반군이 있는 돈바스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있으면 이 동쪽입니다. 여기가 크림반도고요. 여기가 흑해고 이 옆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동부 2000km의 이 국경 우측의 돈바스 지역에서 이 친러 반군한테 선저 포격을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먼저 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짜 정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거짓 정보, 또 이런 하이브리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선제 포격을 했다는 것들이 또 거짓 정보로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아무튼 지난 목요일 날 1시에 이런 뉴스 때문에 변동성으로 급락을 했던 이런 시장입니다. 지금 또 미국하고 그리고 러시아 정부에서 관계자들이 미팅을 가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재차 상승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지만 우크라이나 리스크, 또 석유 수출기구 생산 차질과 관련해 가지고 원유와 관련해서 원유 상승도 또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우리는 일단은 대원전선, 윤석열 관련주, 그리고 한정기술, 원전과 관련된 이러한 관련주, 펜오션, 그리고 하이트진로, 이렇게 네 종목을 월요일 날 관심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러시아군이 철수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확인된 게 없고요. 또 침공 예정이 되었던 16일을 지나갔지만 아직까지는 갈등 해소에 관련돼서 어떠한 사인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그 우크라이나 리스크보다는 앞으로 리오프닝과 관련돼 가지고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하이트질로 이 관련해 가지고 좀 관심 있게 제가 보고 있는 관심주입니다. 시장은 지금 스트레스 속에서 눈치 보기만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뭘 사야 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눈치 보기 장세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고요. 러시아의 위험이 앞으로 사라진다 해도 다음 주에 앞으로 연준이 3월에 금리를 또 인상을 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역시 러시아 리스크가 지나도 금리 인상에 연준의 이러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또 앞으로 닥칠 거기 때문에 이 눈치 보기 장세는 계속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푸틴이 지금 20일에 프랑스 마크롱과 전화회담을 할 것이다, 그래서 협의안을 강구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회담과 관련된 소식으로 이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점점 조금 이렇게 완화되는 듯 하지만 계속해서 신문이라든가 바이든은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푸틴이 피난민 대비해 가지고 러시아 국경을 열었다고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어떤 사인도 또 리스크 있게 또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친러 반군들이 총 동원령이 내려져 가지고 이런 동원령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인계점에 치닫은 이 우크라이나 위기, 일부 지역에서는 사재기까지 나온다는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우크라이나 지도를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바로 여기가 돈바스 지역입니다. 여기가 크림반도고요, 우크라이나고 러시아고요. 여기가 2000km에 달하는 이 바로 러시아의 국경지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 옆에 폴란드, 루마니아, 독일이 있어요.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흑해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정학적으로 아주 유럽, 서유럽과 또 동유럽과 여기에 완전 경계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고요. 이 벨라루스가 러시아에서 폴란드를 거쳐 독일로 가는 바로 가스관이 지나는 이러한 선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23일 날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담판을 벌이는데요. 여기에 많은 이러한 기대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지도 같은 경우에도요, 루칸스크 이 공화국인데요. 여기가 돈바스 지역입니다. 이쪽에서 지금 많이 교전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가 흑해고요. 키예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입니다. 우리나라의 6배에 달하는 곡창지대 우크라이나. 다음 주 21일이 대통령의 날로요, 미국 금융시장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 이 뉴욕 증시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조금 깜깜이 이러한 금융시장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긴 연휴를 앞두고서 시장의 리스크는 줄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 리스크, 러시아는 자국 군대를 여기 바로 이러한 국경지대에서 철군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인근에 주둔하는 러시아 병력이 계속해서 늘어나 가지고 17만 명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19만 명까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여기 돈바스 지역입니다.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이러한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거를 알려면요, 지도로, 이미지로 전체 분위기를 좀 알아야 여러분들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에 관련된 어떠한 의견이 스스로 또 도출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무력 충돌, 여기서 계속해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 목요일 날 여기서 바로 폭격이 있었는데, 또 다시 어제도 폭격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거짓 도발이다, 미국의 이런 국무장관도 이런 것들이 러시아 반군들이 가짜로 만들어낸 이러한 도발이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공격했다, 친러 반군들이 이런 공격을 했다는 이런 위험들이 러시아로 대피시키기로 하는 이러한 어떤 작전이 아니냐, 거짓 작전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20일 날은 또 이렇게 제가 잠깐요, 23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러시아 외교장관하고 국무장관하고 미국 국무장관하고 회담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격을 한다 그러고 회담은 물 건너 가는 거고요. 어떤 이런 사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하고 여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요, 여기까지 러시아 바로 국경까지 완전히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손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입니다. 아주 우리한테는 좀 낯선 나라인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저도 지도를 자세히 보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대륙 반대편에 있는 여기에서 전쟁이 났을 때 우리 시장에 어떠한 그 영향을 미칠지 해가지고 공부하고 지금 연구하면서 이 지형을 잘 보고 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이 크기가 굉장히 큰 나라 우크라이나고요. 토질이 비옥해서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여기 1700개의 핵도 가지고 있었고요. 170개의 ICBM, 대륙간 탄도탄, 탄도 미사일도 갖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천연가스 여기 가는 폴란드 또 여기에 이런 LNG 천연가스 실어 나르는 이러한 길목이 또 우크라이나입니다. 2000km에 달하는 이러한 국경을 맞닿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여기 흑해를 통해 가지고 지중해로 나가는 아주 세계로 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입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미국의 서방 쪽의 동맹 나토에 넘어가느냐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의 그늘로 들어가느냐 이게 이 지금 리스크 이 전쟁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지금 푸틴이 국경에 지금 19만 명까지 병력을 배치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상황이 나오고요. 러시아가 이미 크림반도에서 2000년도, 2005년도 이럴 때 크림반도 여기 돈바스 지역에 무력으로 이미 여기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빨간 곳에. 그래서 그 나토가 여기 응징하려고 많이 지금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나토에서 실패했습니다. 차근차근 러시아의 위세가 이렇게 서진하고 있는 이런 거고요. 이게 이제 리스크로 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미국이 병력 규모를 뭐 한 10,000명 정도 지금 폴란드하고 여기 루마니아 쪽으로 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위급 상황, 안전 위급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함부로 침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이든은 러시아가 며칠 내 침공이 가능하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하는 것을 또 푸틴은 중단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거리두기 완화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확진자 정점이 3월 초가 되면 한 27만 명대에 올라가다가 이 정점에서 또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가지고 올라가면서 다시 이 엔데믹으로 또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여행, 외식, 나들이 완전히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코로나도 인플레도 못 참는다 그러면서 보복 시비가 소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리오프닝과 관련된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금리 인상 3월에 있을 얘기를 제가 좀 드렸고요.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된 얘기 또 하나는 3구 대선과 관련된 이러한 또 야당의 단일화 문제입니다. 이준석이 어제 단일화를 꺼냈는데요.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 안철수의 국민의당, 이준석의 국민의힘 이 두 당 이름도 비슷합니다. 합당과 관련된 합당론을 또 꺼냈습니다. 윤석열이 곧 안철수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요. 내일 21일이 TV 사자 토론입니다. 여기에 또 안철수가 나올 건데 오늘 20일 하루 남았습니다. 이 사이에 극적인 단일화가 요 일요일 저녁에 또 아니면 월요일 이 TV 토론 전에 극적으로 나올지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23일부터는 재외동포들이 투표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 합당과 관련해서 이제 촉박합니다. 28일이 대통령 선거 투표지 인쇄날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21일 TV 토론에 이재명, 윤석열, 그리고 안철수, 심상정 이렇게 4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대선 후보 방송 연설 자기 돈으로 하는 거죠. 84회를 지금 신청해 놨고 이재명이가 죄송합니다. 84회를 지금 전체적으로 신청했다 그러는데요. 여기에 지금 안철수가 하나도 자기 돈으로 방송하는 TV 방송에는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아마 이재명이 30번이 넘는 것 같고요. 윤석열이 20번 넘게 이 당 선거 자금으로 TV 방송을 합니다. 방송 연설을 하는데요. 대선 후보 이건 자기 돈으로 하는 거죠. 여기 안철수는 하나도 지금 돈을 들이면서 TV 방송 연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안보와 직결된 에너지, 식량, 뭐 이런 인플레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3구 대선과 관련된 이러한 그 단일화 문제, 또 하나는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리오프닝 관련주 관심 있게 보는데요. 그나마 이 리오프닝만 지금 우리한테 조금 희망을 주는 이러한 사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오랜 시간 얘기했지만요. 이렇게 내일 또 다음 주를 대비하는 이러한 대비할 만한 그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원전선, 윤석열 관련주, 한전기술, 펜오션, 그리고 하이트진로, 리오프닝 관련 이러한 하이트진로까지 4종목을 관심주로 가져가고 있고요. 대원제약이 바로 우리의 종가매매 종목입니다. 뉴스테마 호재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지원해서 원팀을 구성한다.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김해 쪽, 경남 쪽에서 윤석열이 이 연설이 있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봤더니 굉장히 이 인원들이 엄청나게 모인 구름대 같은 인원을 보는데요. 윤석열의 인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김해 창원 쪽에 불금봉 제자분은 저한테 카톡으로 그 연설에 참석했을 때 윤석열이 이렇게 있으면요 가까이 여기에 서서 윤석열을 연단을 쳐다보는 동그랗게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는데요. 굉장히 이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정치 참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시대의 흐름을 깨우치고 현장에서 또 이런 걸 피부로 느끼면서 우리 정치, 경제를 꿰뚫어야 주식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정치 분야에 여당과 야당, 우파와 좌파 간의 이런 갈등, 싸움, 그리고 국제 정치를 통한 이런 바이든과 푸틴의 이러한 그 대결, 이런 것들을 정확히 꿰뚫을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관심주, 또 이러한 테마주들을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꿰뚫어야 주식을 잘한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가는 관통하는 어떠한 그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원전과 관련해서요. 한전기술을 제가 또 관심주로 말씀드렸는데요. 차기 대선 정책주입니다. 국내에 SMR과 관련된 개발이 속도를 가져가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이 예상되고요. 윤석열이 지금 친원전, 이재명은 탈원전을 계속 민주당과 같이 가져갈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윤석열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 친원전 때문에 이런 한전기술과 같은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이트진로 소주 출고가 인상의 수혜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출고가가 80원 정도 인상되는데 식당에서는 6,000원 정도의 이제 소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그동안 뭐 이렇게 5,000원 정도에 마실 수 있었는데 1,000원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또 리오프닝과 관련해 가지고 주요국들이 백신 패스 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정부도 안심콜, QR코드 또 수기명부 다 없애면서 이렇게 그 리오프닝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또 정부가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화장품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아모레 퍼시픽 마스크 벗고 리오프닝 이런 분위기로 가면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모레 퍼시픽도 관심주로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오션입니다. 해운업계가 작년에 실적이 좋고요. 펜오션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약에 벌어진다 그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이러한 상황들은 친러 반군들 분리주의자들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군하고 국지전에 불과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동부 여기 돈바스 지역에서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친러 반군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군하고의 국지전적인 싸움인데요. 이게 이제 미국하고 또 영국하고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 그리고 러시아 전부 이제 수일 내로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어떤 그 회담에서 좀 성과가 있다 그러면 불안한 상황이 해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금주가 아주 완전히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군끼리 전면전이 났다. 그러면 펜오션 같은 종목들은 악재입니다. 선박 공급이 일시적으로 선박이 남아돌 거예요. 이쪽에 가는 여기에 그 벌크 선박만 한 달에 700척 정도 들어가는데요.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에 뭐 그 선박들이 들어갈 일이 없죠. 선박 공급이라든가 화물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아무튼 우크라이나 항해, 러시아 항해 이 전면전이 난다 그러면 전 세계 벌크선 선박의 한 4% 이상이 남아돌기 때문에 펜오션이라든가 HMN 같은 이러한 벌크선과 관련된 종목들은 악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이 곡물 물동량의 약 25%를 상회하고요. 러시아 석탄의 한 45% 정도가 여기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 물량의 이 흑해 우크라이나 이쪽 그 바다를 통해 가지고 전부 철광석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밀이 완전히 수출하면서 이러한 그 상황이 옵니다. 선박은 남고 화물은 부족합니다. 여기 전쟁이 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나면 선박은 남아돌고 화물은 이렇게 부족한 상황인데요. 제가 펜오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면전으로 가서 이 흑해 지금 있는 이 바다 쪽은 아무래도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쪽에 제가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펜오션을 말씀드린 겁니다. 선박은 전쟁이 나면 남아돌고 화물은 절대적으로 쇼티지 상황이 나기 때문에 이 화물에 원자재도 있고요. 모든 전쟁이 나면 이 인플레는 더 심해집니다. 전쟁이 나는데 돈이라든가 이렇게 현찰이라든가 이런 걸 갖는 것보다는 물건을 갖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물건이 여기 물동량이 선박이 남아돌고 전쟁 때문에 여기 한 달에 700척씩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전쟁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이런 화물과 또 원자재와 관련해 가지고는 완전히 붕괴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악재로 돌아서는데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좀 길지만요 중요한 한 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길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대원전선, 한정기술, 펜오션, 하이트진로,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종가 매매 종목, 대원제약까지 이렇게 종목이 굉장히 오늘 많은데요. 월요일날 우리가 대응할 종목이고요. 러시아 리스크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계속해서 현재 ING로 진행하지만 크게 전면전으로 가는 것은 지금 아니다 이런 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3월에는 이제 FED의 금리 인상이 기다리고 있고요. 조금 호재라면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자, 길게 오늘
방송 듣고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제 남은 휴일 건강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8시 47분에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은 저하고 카톡으로 소통하면서 또 한 주간 화이팅하면서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